선생님, 그때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퇴직 후 시골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던 박정민에게 어느 날 30년 전 제자 김태수가 찾아온다. 선생님, 그때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떠난 김태수. 그로부터 사흘 후 김태수가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추락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박정민은 경찰의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왜 하필 선생님의 제자 김태수 씨가 선생님 집 앞에서 죽었을까요? 시골 교사 출신, 제자의 죽음으로 살인 용의자가 되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그때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떠나질 않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맞는 가을,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던 저는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이 근 듯 낯선 얼굴, 야윈 최고의 피곤해 보이는 눈. 그러나 그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태수, 3학년 7반, 뒷자리 구석에 늘 조용히 앉아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태수야,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30년간 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이 그의 얼굴과 함께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렴.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고 그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선생님, 이준혁, 기억하세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하냐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한다. 그 인간이 지금 대명건설 상무예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그 반 아이들의 소식을 끊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침묵했던 그 순간을, 그 인간이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고, 돈으로 입을 막고, 제가 6개월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정 입찰, 뇌물수수, 하청업체 갑질. 증거는 충분해요. 그런데 경찰이 움직이질 않아요. 누가 맡고 있는지 알아요? 이 지역 경찰서장이요. 이준혁이랑 골프 친구래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망할 놈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구나. 태수야. 그런데 왜 나를 찾아온 거니? 선생님한테 증인이 돼달라고 부탁하려고요. 30년 전 일,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이준혁이 저한테 했던 일. 아, 그래. 그날의 일을. 교무실로 끌려온 김태수. 멍든 얼굴, 찢어진 체육복,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이준혁. 태연한 얼굴로 장난이었어요 라고 말하던 그 녀석. 뒤에서 팔짱 낀 채 지켜보던 교장.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박 선생. 학생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던 그 사람.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눈앞에 김태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태수야, 나는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교장 조카였잖아요. 이준혁이. 선생님도 어쩔 수 없으셨겠죠. 저는 원망 안 해요. 그냥 이번만큼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 그때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기 전 돌아보며 한 번 더 말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주세요. 그가 떠난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잡는다고 30년이나 지난 일을?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단 한 번도
지나간 일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김태수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오후가 되었을 때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집 앞 계단,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들어가 계세요. 한 경찰관이 저를 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고입니다. 계단에서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몸, 그 옆으로 떨어진 낡은 가방 하나, 김태수였습니다. 아니,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사흘 전만 해도 멀쩡히 앉아서 저와 이야기하던 그 아이가 박정민 씨 맞으십니까? 한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단발머리에 예리한 눈빛, 그녀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윤예진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피해자 김태수 씨, 사흘 전에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제 옛날 제자입니다. 무슨 용건으로 왔습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침묵했던 그 순간을.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윤예진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하필 왜 어르신 집 앞 계단에서 죽었을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필 제 집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어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 높지도 않은 계단. 김태수는 기자였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누빈 사람이 이런 계단에서 실족사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박정민 씨, 일단 서에 같이 가시죠. 진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윤예진 형사를 따라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창 밖으로 구경하는 동네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입 모양들, 저를 바라보는 의심 가득한 눈빛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30년 전 제가 외면했던 그 진실이 이제 저를 찾아온 것이구나.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고 녹음기의 빨간 불이 저를 향해 깜빡였습니다. 윤예진 형사가 맞은편에 앉아 펜을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자 김태수 씨는 사흘 전 어르신을 찾아왔고 30년 전 학교 일로 상담을 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실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어르신 집 앞 계단에서 추락사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이준혁의 이름을, 학교 폭력을, 제가 침묵했던 그 순간을.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때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교사였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김태수 씨 가방에서 발견된 취재 자료. 그 안에 어르신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박정민 증언 필요. 박정민 선생 30년 전 목격자.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씨 휴대폰 통화 기록. 사망 전날 밤 11시 어르신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 3분 27초.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가 전화로 말했던 것이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꼭 함께 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왜 마지막이라고 했을까요? 윤예진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정민 씨, 협조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어르신은 유력한 참고인입니다. 자칫하면 용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용의자. 그 단어가 제 귓속으로 꽂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때까지 기억 좀 되살려 오세요. 저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조사를 받은 걸까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죽은 그 계단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대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정민 씨, 제자를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우유와 빵을 집어들었는데 계산대의 선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뉴스 봤어요. 제자를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에이, 오해일 리가 있나? 경찰이 괜히 조사하겠어요? 어휴, 그렇게 조용히 사시더니. 저는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스름 돈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슈퍼를 나서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교사했다는 사람이 역시 사람 것만 봐선 모른다니까. 제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어귀에서 함께 퇴직한 동료 교사 민수형을 마주쳤습니다. 민수형.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민아,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보자. 그는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40년 지기 동료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막걸리를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의심하는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인마. 저는 한참을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살인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쁜 짓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30년 전 그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대가가 이것인가요?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 박정민 선생님이시죠? 저는 대명건설 법무팀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준혁 상무님께서 선생님께 안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준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무님께서 뉴스를 보셨답니다. 선생님께서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시다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래요. 저희 회사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드리겠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그저 옛 스승님을 걱정하는 제자의 마음이니 부담 가지지 마세요. 다만 괜한 오해로 상무님 이름이 거론되면 곤란하겠죠? 30년 전 일은 그냥 학생들끼리의 장난이었으니까요. 그는 웃었습니다. 위협입니다. 노골적인. 돌아가십시오. 선생님,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0년 전에도 현명하셨잖아요. 변호사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준혁이 움직이고 있구나. 김태수를 죽인 것도 저 자식이고 지금 저를 압박하는 것도. 그렇다면
김태수가 모았던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태수의 동생 연락처, 장례식장에서 받아둔 명함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정민입니다. 태수 형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선생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형님이 사용하시던 노트북이나 짐들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왜요? 선생님도 숨길 게 있으세요? 아닙니다. 형님이 추적하던 일, 그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형 집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야. 저들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졸업 앨범, 30년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것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3학년 7반 단체 사진. 맨 뒷줄 구석, 조용히 웃고 있는 김태수. 그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이준혁. 그리고 교단 앞에 서 있는 저. 제 손가락이 김태수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난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어. 너를 죽인 놈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소리, 아니면 제 상상일까요?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를 괴롭히던 이준혁,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 제가 침묵한 순간, 그리고 사흘 전 김태수가 했던 말들. 펜을 쥔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파헤치는 일, 그리고 김태수가 죽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증거를 찾아내는 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밤새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만에 살아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김태수의 집 주소가 적힌 문자를 보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 거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동네였습니다. 3층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김태수의 동생 김미선 씨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어두운 공간.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까지 여기서 작업했어요. 밤새도록. 그녀가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가져가려고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정민 선생님만 믿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근데 뉴스 봤어요. 선생님이 용의자래요. 진짜예요? 아닙니다. 저는 태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추적하던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김미선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노트북이에요. 비밀번호는 324점. 오빠 생일이에요. 보세요. 다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준혁, 최종재 손이 떨렸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 PDF 문서, 사진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대명건설 부정입찰 의혹 증거 목록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준혁이 관여한 공사 입찰 내역, 의심스러운 저가 낙찰, 하청업체의 부당 교체, 그리고 각 건마다 빠짐없이 적힌 메모, 2022.05 시재개발공사, 경쟁사 대표 입찰 전날 사퇴, 이유 불명, 2023.03 아파트 신축, 최저가 입찰 업체 탈락, 심사위원 중 2명이 이준혁과 골프 모임 회원, 2023.11 도로공사, 하청업체 사장 병원 입원, 퇴원 후 계약 포기 의사 밝힘. 김태수는 3년간 이준혁을 추적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와 식사하는 모습. 확대해보니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김미선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경찰서장입니다. 강석호. 제가 조사받았던 그 서장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골프장에서 웃으며 악수하는 이준혁과 강석호. 그 옆에 또 다른 사람들. 시의원, 건설사 임원,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 이준혁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구나. 세 번째 파일.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상무님, 이번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청업체 사장이 항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준혁의 목소리. 항의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입 못 다물게 할 거니까. 우리 편 기자들한테 슬쩍 흘리면 돼. 그 사장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고. 그러면 여론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일 필요 없어. 믿게 만들면 되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똑같구나. 여전히 거짓말로 사람을 짓밟고 있어.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증거 확보 필요 문서 안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정민 선생, 당시 3학년 7반 담임, 목격자, 증언 가능성 높음, 필요 증거 1 당시 상담 기록, 2 보건실 치료 기록, 3 교무 회의록 현재 확보 없음 비고 박정민 선생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 설득, 필요. 김태수는 저를 찾아온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0년 전 학교는 모든 기록을 없앴습니다. 교장의 지시로. 아니, 잠깐. 저는 멈췄습니다. 모든 기록을 제 기억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김태수를 교무실로 데려온 날, 저는 그 아이의 상처를 봤습니다. 얼굴에 멍, 찢어진 입술, 그리고 체육복 아래 감춰진 등의 상처. 양호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이 막았습니다. 별일 아닌데 뭐하러 양호실까지 가? 그냥 파스나 붙여주고 집에 보내. 저는 그날 제 책상 서랍에서 파스를 꺼내 김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무언가를 했습니다. 카메라. 제 책상 서랍에 있던 일회용 카메라. 당시 학년 앨범을 만들기 위해 사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태수의 등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사진들은 현상도 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서랍에, 아니, 집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선 씨, 이 자료들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오빠가 선생님께 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과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선생님, 오빠, 죽인 놈 꼭 잡아주세요. 김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 사진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편,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교사 시절 자료들을 담아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1992년, 1995년, 1998년,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1994년 3학년 7반 박스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안에는 출석부, 성적표, 각종 프린트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노란 봉투 하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상되지 않은 필름통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야. 저는 필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찍었던 그 사진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필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를 뒤졌습니다. 다른 것도 있을지 몰라. 그때 출석부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주워 펼쳤습니다. 낡은 메모지였습니다. 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수 상담 필요. 지속적 괴롭힘 의심. 가해자 이준혁 교장 조카. 조치 불가. 기록. 30년 전에 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정말 미안하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메모지와 필름을 챙겨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예진 형사였습니다. 박정민 씨, 혼자 계십니까? 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무도 모르게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태수 씨 추락사, 사고가 아닙니다. 목 뒤에 타박상이 있었어요. 누군가 밀었다는 증거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서장님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대요. 위에서라면 대명건설이요. 정확히는 이준혁 상무. 그녀도 알고 있구나. 선생님,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예진 형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0년 전 3학년 7반에서 일어났던 일, 이준혁이 김태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 교장실로 불려갔던 그날, 제가 침묵을 선택했던 순간, 그리고 김태수가 죽기 사흘 전 저를 찾아와 했던 말들. 윤예진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찍으셨다는 사진,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필름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필름통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 현상해야 합니다. 30년 된 필름이라 전문가가 필요할 거예요. 아는 곳이 있습니까? 제 대학 선배가 사진관을 합니다. 오래된 필름 복원 전문이에요. 내일 같이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30년간 이 필름을
현상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현상하는 순간 제 침묵이 증명될 테니까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비겁한 교사였다는 것이. 하지만 지금은 현상화시려는군요. 예,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으니까요. 윤예진 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폭력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매일 제 책을 찢고 급식을 빼앗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때렸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봐. 내 탓도 있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듣고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형사가 됐어요. 누군가는 그때의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선생님, 지금이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내일 아침 9시 선배 사진관으로 가시죠.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예, 조심하세요. 김태수 씨를 죽인 자들이 선생님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윤예진 형사가 떠난 후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감시받고 있구나.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 골목길을 돌아 큰 길로 나왔습니다. 감시하던 차는 아직 앞쪽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윤예진 형사가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 2층 추억사진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카운터에서 인사했습니다. 동그란 안경에 부드러운 인상. 혜진이가 연락했습니다. 박정민 선생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동욱입니다. 필름 가져오셨어요? 저는 필름통을 건넸습니다. 이동욱은 필름을 꺼내 빛에 비춰봤습니다. 30년 된 거라고 들었는데 보관 상태는 괜찮네요. 현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하루 정도? 급합니다.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오후 6시까지 와보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예진 형사였습니다. 선생님, 필름 맡기셨어요? 예, 오후 6시에 찾을 수 있답니다. 좋아요. 그때까지 선생님은 안전한 곳에 계세요. 혹시 아는 친구 집이나. 괜찮습니다. 제가 갈 곳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초등학교로 가주세요. 제가 30년간 근무했던 학교였습니다. 30분 후 학교 정문 앞에 내렸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쪽 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30년 전과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놀이터 시설만 새 것으로 바뀌었을 뿐. 교무동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3학년 교실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3학년 7반 문패는 바뀌었지만 교실 위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교실, 칠판, 책상들. 저는 맨 뒷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김태수가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책상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수야, 선생님이 여기 왔다. 제 목소리가 텅 빈 교실에 울렸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이 자리에 다시 왔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민 선생님, 저는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혹시 김연숙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연숙. 제가 근무할 때 음악 교사였던 그녀였습니다. 언제 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제가 교무실 열쇠 있어요. 교무실로 갔습니다. 김연숙 선생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뉴스 봤어요. 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서요? 예, 그 아이가 3학년 7반 김태수였죠. 기억나요. 조용하고 착한 애였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 있지 않았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교장실로 불려갔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네, 뭔가 학생 간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묻혔잖아요. 교장이 다 덮었죠. 김연숙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교장 조카가 연루됐다고 하니까 다들 입 다물었죠. 저도 그랬고요. 그 일에 대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기록이요? 다 폐기됐을 거예요. 교장이 직접 처리했으니까. 근데 왜 갑자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그 일 때문에 죽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30년 전 그 아이를 괴롭혔던 학생, 이준혁. 그 자가 지금 대명건설 상무입니다. 김태수는 그자의 비리를 추적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김연숙 선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혹시 당시 양호 선생님, 연락처 아십니까? 최은영 선생님. 최은영 선생님요? 그분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교통사고요? 네. 갑자기 차가 덤프트럭이랑 충돌했대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작년, 김태수가 이준혁을 추적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 우연이 아니야.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닙니다. 그냥 충격이어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최은영 선생님도 죽었구나. 30년 전을 기억하는 또 다른 목격자가. 그렇다면 이준혁은 진작부터 증거를 없애고 있었던 거야. 선생님,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거 아니에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학교를 나오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예진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은영, 양호 교사. 작년 교통사고 사망.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기록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사진 찾으러 가기까지 3시간.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태수가 남긴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준혁의 범죄 증거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0년 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사진이 제대로 나와줘야 해.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동욱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찍었던 그 사진들. 김태수의 얼굴, 멍든 눈가, 찢어진 입술, 그리고 등을 돌린 사진, 셔츠를 걷어 올린 등에 새겨진 시퍼런 멍 자국들, 손가락으로 찌른 듯한 작은 상처들, 담배로 지진 듯한 화상 자국들. 이런 자식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30년 전 학교 폭력의 증거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이준혁, 대명건설 상무 이준혁이. 이동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뉴스에 자주 나오는. 예, 그 사람입니다. 저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건드리시면. 이미 건드렸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예진 형사였습니다. 선생님, 최은영 선생님 사고 기록 찾았어요.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 유실됐대요. 그리고 목격자도 없고 경찰 보고서도 너무 간단해요. 마치 대충 처리한 것 같아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살인이었군요. 선생님, 사진은 어떻게 됐어요? 현상 성공했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민 선생님. 저는 돌아봤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 이준혁 상무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저는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선생님께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저들은 이미 제 뒤를 막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중이던 윤예진 형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사님, 지금 이준혁에게 끌려갑니다. 위치 추적해 주세요. 선생님,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 탔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차가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내리십시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 자신감 넘치는 태도. 이준혁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무언가를 깔보는 듯한 그 표정.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이준혁이 일어나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3학년 7반 이준혁입니다.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 철없었죠.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장난도 심하게 하고. 장난이라고? 김태수의 등에 새겨진 그 상처들이 장난이라고?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선생님께서 30년 전 일을 들추고 계신다면서요? 소문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다 지난 일인데. 저도 이제 성공했고 선생님도 편안한 노후 보내실 텐데. 김태수를 죽인 게 당신입니까? 무슨 말씀을? 최은영 선생도 당신이 죽였죠? 이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증거 있으세요? 곧 있을 겁니다. 사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 전 그 사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지? 김태수 그 친구가 자료 조사할 때 다 봤어요. 선생님한테 사진이 있을 거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김태수 노트북이요. 그거 제가 먼저 봤습니다. 죽이기 전에. 이준혁이 웃었습니다. 냉정하고 잔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친구 참 끈질기더라고요. 3년이나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경고했죠. 그만하라고. 하지만 안 듣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악마 같은 놈. 악마요?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이준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도 그때 알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
그래서 침묵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틀렸어. 그때 내가 한 선택은 잘못됐어. 틀렸다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준혁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습니다. 가지세요. 그리고 조용히 사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김태수처럼, 최은영처럼.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선생님.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30년 전 당신이 한 짓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준혁이 사진들을 빼앗아 봤습니다. 그리고 찍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거? 무슨 짓이야? 선생님, 이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30년 된 사진 몇 장으로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준혁이 찢어진 사진들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경찰서장은 제 편이고 검사들도 다 알아요. 언론사 사장들이랑도 골프 칩니다. 선생님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선생님, 조용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고를 당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주차장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윤예진 형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준혁 씨, 당신을 김태수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체포요? 무슨 증거로? 방금 전부 녹음했습니다. 선생님 휴대폰으로. 윤예진 형사가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가 연결된 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증거입니다. 윤예진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태수 씨 목 뒤 타박상 감정서, 그리고 현장 CCTV 복원 영상. 당신이 그를 밀었습니다. 이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CCTV는 고장났는데 복원했습니다. 당신이 전문가를 고용해 지웠지만 우리 쪽 전문가가 더 뛰어났네요. 이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손 내밀어요. 윤예진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때 이준혁이 갑자기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윤예진 형사와 다른 경찰관들이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빨랐습니다. 공원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뒤를 쫓았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도망친 놈을 이제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숲속을 달렸습니다. 이준혁이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모습. 그가 작은 다리로 향했습니다. 다리 아래는 계곡이었습니다. 이준혁, 멈춰. 윤예진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리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릴 거예요? 그러면 자살로 끝나는 겁니다. 이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자살이든 뭐든 감옥에 가는 것보단 낫죠. 그 순간 다리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세단. 차에서 남자 하나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저 사람은 강석호 경찰서장입니다. 윤예진 형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강석호가 이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이, 내려와.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서장님,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 사이 아니냐? 이준혁이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석호가 갑자기 이준혁을 밀었습니다. 이준혁이 다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저는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계곡 아래 바위에 부딪힌 이준혁이 보였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석호,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윤예진 형사가 총을 꺼내 겨눴습니다. 강석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살입니다. 제가 말렸지만 안 들었어요. 거짓말. 방금 밀었잖아. 증거 있나? CCTV도 없는데. 강석호가 비웃었습니다. 이준혁은 죽었어. 이제 모든 게 끝이야. 그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로 마무리되는 거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자식도 공범이구나. 아니, 단순한 공범이 아니야. 이준혁을 죽여서 자기 입을 막으려는 거야. 강석호, 당신도 체포합니다. 살인 혐의로 윤예진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석호는 웃기만 했습니다. 혜진 형사, 당신이 날 체포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형사로서의 권한이요. 권한? 난 서장이야. 당신 상관이고, 당신이 날 체포하면 당신 경찰 생활은 끝이야.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사님, 제가 증인입니다. 증인? 방금 이 사람이 이준혁을 밀어서 죽인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강석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박정민, 조용히 있지 못해 30년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도착했습니다. 강석호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이준혁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준혁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언론은 이준혁을 피해자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망받는 건설사 임원, 억울한 누명 비관의 투신, 전직 교사의 집요한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30년 전 학교 폭력, 근거 없는 주장일 뿐, 모든 기사가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준혁의 장례식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고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이준혁 상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정민이라는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30년이나 지난 일을 들먹이며 저는 TV를 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정민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대명건설 대표 비서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준혁 상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합의하실 의향 있으신지 여쭙고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다른 번호로, 또 다른 번호로. 박정민 씨, 기자입니다. 인터뷰 좀. 선생님, 왜 이준혁 상무를 괴롭히셨습니까? 30년 전 일이 정말 사실입니까? 저는 결국 휴대폰을 껐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이준혁 살인 교사 혐의, 제가 이준혁을 죽도록 몰아갔다는 혐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는데 윤예진 형사가 아닌 다른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예진 형사는 어디 있습니까? 윤 형사는 이 사건에서 배제됐습니다. 선생님과 가까운 관계라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거든요. 그럴 리가. 앉으시죠, 박정민 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준혁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이미 진술했습니다. 녹음도 있고요. 녹음이요? 그 녹음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불법 녹음이라는 판단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으니까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강석호 전 서장의 진술에 따르면 선생님이 이준혁 씨를 계속 압박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석호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정민이 이준혁을 만나러 왔고
협박했다. 나는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이준혁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강석호가 이준혁을 밀었어요. 목격자는요? 제가 봤습니다. 선생님 말고 다른 목격자는 없나요? 윤예진 형사도 봤습니다. 윤 형사는 그 순간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선생님보다 뒤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 짜고 치는 거구나. 경찰 전체가 강석호 편이야.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태수의 죽음이 자살로 최종 결론 났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태수는 피해자의 주치의 진단서도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요. 그게 언제 나온 진단서입니까? 최근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가짜 진단서구나.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집 대문에는 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인 교사, 제자를 죽인 늙은이. 저는 페인트를 사서 낙서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낙서가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옛 제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민수 형이 유일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정민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이길 수 없어. 형, 난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해. 하지만 세상이 널 믿지 않잖아. 그냥 조용히 살아. 내가 시골에 집 하나 알아봐 줄게. 형, 난 도망칠 수 없어.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야. 이렇게 가다간 너 정말 죽는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사이 10kg이 빠진 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메마른 입술. 이게 나인가?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김태수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의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이준혁의 범죄 증거들. 하지만 이준혁은 죽었습니다. 강석호는 빠져나갔습니다. 김태수도 최은영 선생도 죽었습니다. 증거는 다 묻혔습니다. 나는 실패한 건가? 제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태수야, 미안하다. 선생이 무능해서. 그때 노트북 화면에서 뭔가가 깜빡였습니다. 숨김, 폴더, 최종 증거, 비상시에만 10것. 저는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김태수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틀렸습니다. 제 생일을 입력해봤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정민 선생님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김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이미 죽었다는 뜻이겠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죽으면 선생님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이 USB에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준혁의 범죄, 강석호의 뇌물수수, 그들의 대화 녹음, 모든 것이요. 김태수가 USB 하나를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이 USB는 제 동생 집에 숨겨뒀습니다. 책장 뒤편, 빨간 책 안에 있어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다 한 일, 선생님이 끝내주세요. 그때 30년 전에 선생님이 지켜주지 못한 제 대신 이번엔 선생님이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USB, 마지막 증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김미선의 집까지 2시간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미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 밤에 미선 씨, 급한 일입니다. 오빠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김미선의 집 거실. 저는 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빨간 책. 김태수가 좋아하던 시집이었습니다.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안에서 작은 USB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있었어. 저는 USB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오빠가 남긴 마지막 증거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 27개, 영상 파일 13개, 문서 파일 수백 개.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석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아, 이번 입찰건은 내가 시의원들 설득할 테니까 너는 건설사 쪽 챙겨. 감사합니다, 서장님. 이번 주에 골프 치시죠? 제가 좋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하하, 알았어. 그래, 액수는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입니다. 오케이. 너무 티나지 않게 가져와. 두 번째 파일. 최은영, 그 여자 계속 입을 열려고 하는 것 같던데. 걱정 마세요. 내가 처리했습니다. 처리? 무슨 말이야? 차 사고.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목격자도 없고요. 너 미쳤냐? 서장님, 우리가 한 배를 탄 이상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절대 안 들킵니다. 세 번째 파일. 김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혁, 당신 대명건설 재개발 공사에서 17억을 빼돌렸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증거? 너 혼자 알아서 뭐 하게? 경찰에 신고할래. 경찰서장이 내 친구인데 저는 검찰에 넘길 겁니다. 검찰? 하하. 검사들이랑도 다 아는 사이인데. 김태수, 넌 이길 수 없어. 그냥 포기해. 포기는 당신이 하세요.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일은 영상이었습니다. CCTV 영상. 제 집 앞 계단이었습니다. 김태수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누군가가 따라왔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이준혁이 김태수의 뒤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밀었습니다. 김태수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준혁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달아났습니다. 이 자식.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살인이었어. 김미선이 화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오빠.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선 씨, 오빠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저는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예진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형사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요. 무슨? 김태수가 남긴 USB입니다.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이준혁의 살인 증거, 강석호의 뇌물수수, 최은영 선생 살해 지시까지. 선생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저는 지금 감시받고 있어요. 만나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생님, 검찰에 직접 가세요. 제 선배가 검사예요. 명함 드릴게요. 그분한테 가져가시면 믿어주실 겁니다. 윤예진 형사가 문자로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보냈습니다. 중앙지검 김도훈 부장검사. 감사합니다, 형사님.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들이 선생님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선 씨, 이 노트북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가져가세요. 오빠를 위해 써주세요.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검찰청까지 가려면 시내까지 가야 했습니다. 버스가 아직 없었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차가 제 옆에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강석호였습니다. 박정민 선생, 이 새벽에 어디 가시나? 당신이 왜 여기에? 선생님 집을 감시하고 있었죠. 한밤중에 나가시길래 궁금해서 따라왔습니다. 강석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2명의 남자가 더 내렸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선생님, USB 주세요. 무슨 USB 말입니까? 김태수가 남긴 거요. 제가 다 알아요. 모릅니다. 강석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십니까? 그냥 주시면 편하게 끝날 텐데. 끝? 어떻게 끝낸다는 겁니까? 또 죽일 겁니까? 죽이긴요. 그냥 사고처럼 꾸밀 뿐이죠. 김태수처럼, 최은영처럼, 이준혁처럼. 이준혁도 당신이 죽인 거였군요. 당연하죠. 그 바보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겁먹어서.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강석호가 손짓했습니다. 2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비켜.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한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딸렸습니다.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USB는 여기 있을 겁니다. 강석호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군요. 안 돼. 선생님, 이제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김태수의 죽음은 자살이고 이준혁의 죽음도 자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곧 자살하시겠죠. 강석호가 웃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악마라. 선생님도 30년 전에 똑같았잖아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으니까. 우리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나는 너와 달라. 뭐가 다른데요? 결국 우리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한 것뿐이잖아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아니, 여러 대의 차였습니다. 강석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저건. 차들이 멈춰 섰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윤예진 형사가 있었습니다. 강석호, 당신을 살인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석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윤예진 형사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USB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백업 있습니다. 김미선 씨가 만들어뒀어요. 미선 씨가 선생님이 나가신 후 바로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리고 검찰도 연락했고요. 김도훈 검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정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맡겠습니다. 강석호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난 거야.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석호는 살인, 뇌물수수,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명건설은 부정입찰로 적발되어 3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정지됐고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학교 폭력 사건도 재조명됐습니다. 당시 교장은 이미 사망했지만 사건을 묵인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언론은 이제 저를 용기 있는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칭호가 불편했습니다. 용기? 30년이나 걸린 용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김태수의 기일입니다. 저는 꽃을 들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김태수의 묘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기자 김태수. 저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태수야, 선생이 왔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30년이나 걸렸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너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끝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진실을 밝혔어.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졸업사진, 3학년 7반 단체 사진. 태수야, 이 사진 속 너는 웃고 있구나. 그때는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선생이. 늦었지만 약속 지켰다. 묘지를 나오는 길에 김미선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오셨었군요. 예, 오빠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김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요. 박정민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실수를 했지만 결국 바로 잡으실 거야 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문의 낙서는 사라졌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박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뉴스 봤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옛 제자들이 보낸 선물들이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못 믿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의가 뭔지 다시 배웠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2주 후, 저는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센터였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첫 상담자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 30년 전 김태수와 똑같았습니다. 안녕, 앉으렴. 아이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볼래? 선생님이 들어줄게.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저를 괴롭혀요. 매일 때리고 돈을 빼앗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한테는 말했니? 말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좀 더 친구들한테 잘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30년 전과 똑같구나.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이제 다릅니다. 괜찮아. 이제 선생님이 도와줄게. 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정말이야. 선생님이 책임질게. 너를 꼭 지켜줄 거야.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30년 전 졸업 앨범을 펼쳤습니다. 3학년 7반 사진. 김태수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선생이 이제 다시 시작한다. 너처럼 용기 있게 살겠어.
그리고 교단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젊은 얼굴, 자신감 넘치는 표정.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진짜 선생이 무엇인지. 이제야 선생이 된 것 같구나.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올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주름 깊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자. 저는 내일 상담할 아이를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학교 폭력 대처 방법, 법적 조치 절차, 심리 상담 기관 리스트,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김태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태수에게, 선생은 30년간 비겁한 사람이었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너 덕분에 선생은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 이제 선생은 너처럼 살겠다. 용기 있게, 정의롭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선생이 되겠다. 고맙다, 태수야. 내가 선생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줬구나.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별들. 이제야 보입니다. 잘 자거라, 태수야. 그리고 고맙다.